반갑습니다. 디아노야 글쓰기 연구소 전준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글을 쓰면 마음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글쓰기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글쓰기 말고 나한테 맞는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나에게 맞는 습관 혹은 생활 패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법, 우울증 해소법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깅을 한다든지 요즘엔 특히나 러닝크루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운동 중에서도 근력 운동, 요즘 파워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헬스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커지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편안한 침대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 잠을 자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죠. 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감정의 흐트러짐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두 그 육체에서 보내는 일종의 신호인 겁니다. 먹고 자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뛰고 대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먹고 자고 뛰고 숨쉬고 대화하고 때로는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하고 울고 소리치고 싸우고 하면서 인간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 자라기 위한 활동들인 거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게 나와 맞는지 혹은 맞지 않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인간의 육체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성격이나 기질, 어린 시절의 경험 혹은 적성이나 본인에 맞는 어떤 스타일에 따라 어떤 것으로 그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풀어내느냐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죠. 그렇게 저마다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것과 조용히 산책하면서 사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 활동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글쓰기라는 활동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운동 아니면 폭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제 아는 지인은 아주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지인은 아주 막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아예 조절하면서 더 극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건 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쓰기라는 활동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내면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1대1로 조화할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글쓰기야말로 나와 1대1로 조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활동이고 굉장히 정적이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역동적인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글쓰기입니다. 미국에 위치한 텍사스에 있는 어떤 병원인데요. 휴스턴 메도시스 병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글을 쓰면서 내면을 취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스토리텔러 레지던스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글을 쓰는 걸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쓰고 이야기하면서 심신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병원에서 예를 들어 환자분들이 어린 시절의 어떤 유년시절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모님과의 행복했던 기억들, 친구와의 좋았던 어떤 대화, 여행 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글로 적으면서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활동에 참여 환자들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니까 다양하겠죠. 비단 근데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 혹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환자뿐만 아니라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기타 질병을 가진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이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러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쓰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는 뇌졸중 치료를 받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뇌졸중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평화로웠던 과거의 기억들, 예를 들면 부모님과 캠핑을 갔다든지 해변가에서 뭔가 재밌게 놀았다든지 하는 그런 과거에 아주 행복하고 아주 기뻤던 과거의 그런 추억들, 기억들을 통해서 내면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리마인드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내면이 치유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육체적인 고통 혹은 육체적인 통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시각각 찾아오는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이 나는 건가? 하는 그런 고통, 두려움 혹은 마음의 불안도 빨리 잊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스토리텔러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명칭이 생긴 것이겠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글쓰기를 통한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서재에 박혀서 글을 쓰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주로 일기를 씁니다. 뭐 대단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 일인 거죠. 그냥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뻤다. 오늘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스럽고 너무 싫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막 억울하고 짜증스러워서 막 진짜 한 대 치고 싶다. 막 그런 걸 쓰기도 하고요. 일기니까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은 막 쓰는 거죠. 뭐 대단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노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주로 온라인 뭐 노션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노션과 구글 킵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데서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메모를 남기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이런 일들을 겪었다.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반응한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나? 혹은 이럴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게 있나? 하는 식으로 자꾸 제 마음에 질문과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정확한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굉장히 빨리 정리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생기는 걸 느꼈고요. 하루는 제가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날도 노트를 펴놓고 글을 쭉 적고 있는데 이 마음이 아주 빠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이건 지금 바로 해보자. 하고 글을 쓰면서 마음이 아주 빠르게 치유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쓰기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과정이 다른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좋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던 기회인 셈이죠. 물론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는 육체가 보내는 일종의 신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종이를 펴놓고 글을 쓰는 단순한 활동이나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을 빠르게 이겨내고 덜어낼 수 있는 힐링의 시간, 힐링 타임, 그러니까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느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우울증 환자의 대상 연구에서 표현적 글쓰기, 그러니까 expressive writing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루에 20분씩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실천한 그룹에서는 이 우울증과 불안에 대한 점수가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주 후에도 이런 어떤 감소된 그 우울증과 불안이 지속됐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 중심 글쓰기,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글 쓰면서 그 사람 진짜 막 진짜 한테 때리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런 글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것도 좋지만 긍정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억제 성향,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위축되어 있거나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억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에게 피해주기 싫어하고 그게 내적으로 골마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긍정적인 경험들을 글로 정리했을 때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글쓰기에 매우 바람직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한 뒤에 교육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그 정보통신 반복용인 그 ICT 라이트 메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표현적 글쓰기, expressive writing,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이 이렇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렵다, 뭐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이제 글을 쓰는 그런 표현적 글쓰기, 뭐 expressive writing 글쓰기가 우울증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스트레스 수치를 작지만 아주 일관되게 낮춰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혹은 3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주면 효과가 더 좋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매일 하고 매일 일기를 써야 되는 이유가 내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점점 내재화되어 있는 걸 외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자 사회 심리학자이자 이제 저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Expressive Writing Word That Heal. 글을 쓰면서 표출하고 단어를 통해 내 마음을 치료한다. 이런 책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외부화하고 또 의미하면 나 자신과의 거리를 두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글쓰기의 힘은 바로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이야기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재화, internalization. 이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내재화라고 하는데 바깥으로 표출한다. expressive, externalization. 이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글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찮습니다. 누군가 싫으면 미워할 수 있죠. 누군가 싫어하면 뭐 저주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경험 중심의 글쓰기를 병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반드시 된다. 나는 반드시 된다. 나는 사업 성공한다. 나는 뭐 100억을 번다. 나는 뭐 수천억 부자가 된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100번씩 100번을 반복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반드시 사업에 성공한다. 나는 연매출 100억 기업을 설립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손으로 줬고 말로 반박하다 보면 이게 마음의 하나의 나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되고 기폭제가 돼서 현실화가 된다는 식의 유명한 말을 남긴 분들의 이야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글을 쓰면서 시시각각 나 자신의 마음과 또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수축되어지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뭐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점점 글로 남겨보는 거죠. 글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잘 쓰진 않지만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귀찮은 걸 싫어하다 보니까. 근데 그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그 앱이 있는데요. 아이패드로 수년 전에 마인드맵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그 과정을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서 많이 정리를 하곤 했어요. 처음에 업무적인 그 일을 조금 확장하고 좀 더 세밀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혹은 일상의 패턴을 조금 더 단순하고 또 정돈되게 만들기 위해서 일관적인 어떤 라이프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사용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관리부터 시작해서 업무적인 부분 나아가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까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인드맵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종류가 다양한데 점점 단계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데 굉장히 특화된 그런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나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고 알아가게 되고 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다 보니까 더 쉽게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글쓰기라는 건 어떤 면에서 운동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육체를 단련하는 거잖아요. 글쓰기는 생각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거든요. 하루 이틀 운동해서 근육이 막 팍팍 튀어나오고 갑자기 뭐 하체가 막 두꺼워지고 팔이 막 어깨가 두꺼워지고 승모근이 발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2년 뭐 길면 5년, 10년, 20년 운동을 해야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글쓰기도 하루 이틀 만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씩 활동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꾸준히 글쓰기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뭐 단기간에 책을 쓰려고 했다든지 단기간에 글쓰기로 뭔가 변화라고 했다면 대단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꾸준히 글을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한 자기 성장 아니면 뭐 자아 성찰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며칠 만에 빠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활동해야 뭐가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이지 너무 긴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글쓰기 활동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권, 두 권 읽는다고 해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독서하고 글을 쓰고 생각하고 산책하고 해야 나아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는 꾸준히 노력해야 나아지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을 쓰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할 때도 있죠. 뭐 일기를 쓰다 보면 오늘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미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막 떠오른다든지 슬펐던 기억이 떠오른다든지 하면 그 감정이 고조되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누가 되게 미워서 그 사람에 대해서 쓰다 보면 이게 감정이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막 잠도 안 오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글 자체의 내용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긍정적인 혹은 신호를 바꿔서 방향을 틀든지, 그게 안 된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신뢰할 만한 사람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변 사람들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혹은 믿을 만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어떤 상담, 교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울증 환자분들이랄까요? 아니면 그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그런 환자분들, 우울증 증상이나 자살에 대한 증후가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상태가 나아지진 않거든요. 그분들이 모아서 우리가 죽지 말고 살자라고 해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단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라든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극단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심리학에 정통한 사람 혹은 전문적인 정신건강 전문이랄까요? 아니면 심리학자라든지 심리학 교수, 심리치료 연구소, 심리치료 아니면 심리치료 그런 기관, 상담기관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중요하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변화를 입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나에게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내 상태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또래 혹은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물론 만나지만 저는 주로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아버지 아니면 저희 큰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들과 주로 관계를 맺고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세대 차이다, 요즘 말로 꼰대다 그런 것보다는 생각이 앞서 나가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확실히 그분들이 경험한 세계에 그 확장된 세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꼰대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저의 분별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분들이 저보다 앞서 나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속된 말로 꼰대라는 분들은 걸러내고 믿을 만한 분들을 저에게 인생 멘토로 삼고 그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고 또 성장이 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별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앞서 나가 있는 인생 선배, 연륜의 선배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면의 어떤 성숙을 더 꾀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도 나이가 많은 분들과 교류를 자주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인격적으로나 굉장히 크게 성공한 분들도 계시고, 그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라든지 조직의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분들과의 소통, 교류를 통해서 내 내면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말이 많았는데요. 글을 써보면 마음이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글 자체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변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롱런 오랫동안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글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서로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노이아 글쓰기 연구소 전준우 작가였습니다. 책쓰기 컨설팅과 강의 문의는 아래 메일과 연락처로 주시면 빠르게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